여러분은 장민호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장민호의 데뷔 역사를 알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민호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6년 전인 97년도 아이돌 그룹 뉴비스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팬분들 중 장민호의 데뷔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민호가 어려운 무명 시절을 딛고 작년 94억 4천만 원의 돈을 벌어들이며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절대 밝히고 싶지 않았던 과거 무명 시절 숨겨둔 귀한 새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터트롯이 끝난 후 장민호의 인기는 급증하고 출연료도 계속 올랐는데요. 작년 한 해 이명웅이 벌어들인 돈이 580억에 육박한다는 말이 나오며 큰 놀라움을 주었죠. 그리고 이찬원도 200억 가량을 벌어들였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미스터트롯 진선미에도 들지 못한 김호중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명웅의 행사비는 측정 불가하지만 만약 행사비를 받는다면 최소 1억이 넘어간다고 하죠. 이명웅 다음으로 많이 받는 사람은 진선미도 아닌 사위의 김호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행사 한 번에 김호중이 받는 행사비는 4천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4곡 정도의 노래를 부르고 무려 직장인의 연봉을 받는 수준이죠. 그 뒤로는 미스터트롯 순위대로 영탁 3,500만 원에서 3,800만 원, 이찬원 2,800만 원, 장민호 정동원 2,500만 원, 김희재 2,200만 원 순이라고 하는데요. 장민호의 소속사 호엔터테인먼트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94억 4천만 원인데 이는 소속사가 장민호의 1인 기획사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수입을 장민호의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인데요. 호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은 2021년 22억 6천만 원에서 2022년 94억 4천만 원으로 71억 8천만 원 증가하며 작년에 317%라는 엄청난 매출 성장을 보이며 최근 장민호의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영업이익 또한 2021년 10억 5천만 원에서 2022년 43억 4천만 원으로 311% 증가하며 앞으로 장민호의 수익은 더욱 증가하고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민호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주로 앨범 판매, 행사 출연, 방송 출연, CF 출연이 있습니다. 장민호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CF 출연료의 경우에는 1년 출연료가 2억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소속사와의 분배도 없는 게 장민호는 현재 1인 기획사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장민호 행사비 출연료 수입을 알아보니 연예인은 뜨기가 어렵지 뜨기만 하면 돈방석 갖는 건 순식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하지만 이명웅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톱7은 모두 행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이 웬만큼 규모가 있는 행사 그리고 명분이 있는 행사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은 이들이 이미 많은 활동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제는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특히 장민호는 금수저설에 관해 중산층보다 못한 진짜 평범한 집이라고 소개하면서 긴 시간 무명 시절을 버틴 건 아버지가 뒤에서 열심히 푸시해준 것 아니냐는 재벌설이 있었는데 절대 아니다. 제가 성공한 걸 아버지가 못 보셨다. 트로트로 데뷔하던 해 앨범이 나오기 몇 달 전 돌아가셨다고 고백해 많은 이들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행사 출연료와 광고 계약만으로도 매년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장민호는 큰 돈을 벌자 돈을 들고 바로 누군가에게 달려갔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1TV 아침마당의 화요 초대석에는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출연해 24년간의 무명 생활에 서름을 토로했습니다. 먼저 장민호는 연기자 오디션인 줄 알고 참여했다가 아이돌 가수로 데뷔한 일화를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 연기학원을 다니며 광고 촬영을 했다는 장민호는 머리 삭발을 하고 껌을 먹는 핫한 광고를 찍었다. 광고를 찍자마자 소속사에서 급격하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전했죠. 당연히 연기자 오디션인 줄 알았다는 장민호는 갑자기 노래를 시켜 당황했고 어린 나이에 노래를 못하겠다고 했더니 한 소절만 해달라고 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 후 바로 저와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후 장민호는 그룹 뉴비스로 활동했는데 H.O.T, 잭스키스, 신화, 태사자 등 1세대 아이돌과 치열하게 활동했지만 그룹이 망했다고 합니다. 장민호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반성을 하게 됐는데 연기자 오디션인 줄 알고 갔는데 가수를 했다는 자체가 자신이 많이 공부한 게 아닌 걸 알게 됐고 여기서 아이돌 가수에 대한 염증 같은 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룹이 망한 후에도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연락을 받았다는 장민호는 이후 남자 듀오 바람으로 잠깐 활동했다고 밝혔죠. 이어 장민호는 팀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 소리 소문 없이 바람처럼 사라졌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장민호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저질러보자 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없고 어떤 다른 휴대폰 요금도 못 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대출도 받기 시작하고 못 갚으니까 불어나게 되더라며 공사 현장에 가서도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스스로 만들었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후 계속된 무명의 장민호는 항공사 스튜어드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차다 보니 어떤 일이 적합할지 찾았는데 그때만 해도 얽매여 있는 시절이어서 현실도 마음도 떠나고 싶었지만 자신도 돈을 벌고 살아야 하고 막상 떠나려니 두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떠나는 직업이 좋겠다는 생각에 스튜어드를 찾았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을 즈음 장민호는 친한 매니저 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보기 드물게 좋은 매니저 형인데 전화 와서 미팅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평상시와 뉘앙스도 달라서 꺼려 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마음을 접었는데 또다시 자신이 흔들릴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만약 음악 얘기를 하면 진짜 하고 싶었던 트로트를 하자고 하지 않는 이상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게 얘기를 꺼내면서 미안한데 장르가 트로트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렇게 또 다시 장민호는 항공사 스튜어드 학원을 등록해놓고 아직 남은 달도 많았는데 다시 트로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장민호는 KBS가 주최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고군분투하고 주목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종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죠. 하지만 그 뒤에도 무명 생활은 계속됐다고 전하며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좀 힘들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장민호는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무명 생활을 청산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장민호는 되돌아보면 무명이어서 힘들었던 적은 없다. 누군가가 30년의 무명 생활을 살아. 그럼 너는 스타가 될 거야 라고 알려주면 저는 버틸 수 있다. 그런데 무명의 서름과 힘듦은 그 시기를 모른다는 거다 라고 말했죠. 무명을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에 장민호는 이런 얘기하는 걸 꺼려 했다. 남들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저의 이야기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치유를 받는 기분이라며 울컥했는데요.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후에 전국 노래자랑 등에 나갔지만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미스터트롯에 나간 장민호는 현재 완벽한 대세 트로트 가수가 됐죠. 그는 거기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지인들이 얘기한다. 저도 어쩔 뻔했나 싶다며 호탕하게 웃었는데요. 한편 미스터트롯으로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게 된 장민호가 소득이 없어 결혼 생각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죠. 이날 장민호는 결혼 생각은 아예 없으신 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숨겨온 결혼관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야 매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무겁더라라고 말문을 열었죠. 이어 장민호는 진짜 오롯이 꿈만 보고 달려온 것 같고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경제적인 독립을 아예 못했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소득은 없고 나 하나 살기도 너무 힘들었다. 결혼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듯한 생활이었다. 미스터트롯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이 더 길어졌을 거다고 힘들었던 지난 과거를 되돌아봤죠. 장민호는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순위 6위에 오르며 탄탄한 팬층을 구축했고 때문에 지금은 수입에 있어서도 여유로워져서 조금씩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최근 배우 신혜라가 장민호에 대한 총평을 했는데 깔끔하고 웃기고 따뜻한 사람. 가수 장민호를 이보다 더 잘 정리한 단어가 있을까요? 장민호는 작년에 행사 출연료와 광고 계약으로 큰돈을 벌자 어디론가 달려갔다고 하죠. 장민호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 후원과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며 신혜라와도 친분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꾼 신혜라는 15년 전부터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 활동을 하며 10년 넘게 홍보대사로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지난 2009년부터 컴패션과 인연을 맺은 장민호는 공연을 통해 어린이를 돕는 후원 모임인 컴패션 밴드로 활동하며 각종 봉사에 적극 참여했죠. 장민호는 무명 가수 시절부터 한국 컴패션을 통해 3명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 10년 동안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패션 밴드 활동을 하며 재능 기부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 밴드 활동을 시작한 때는 심적으로 힘든 때였다고 합니다. 종교는 기독교로 가수로서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후원하며 최근에는 후원하던 아이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는데요.
답장을 하지 못하고 돈만 후원하는 것 같아 안 만나려 했지만 실제 만나서 아이와 첫마디를 나눈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며 자신을 위해 10년간 기도했을 아이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장민호 씨 팬들은 마음 착한 가수를 따라 함께 컴패션 기부 활동에도 동참한다고 하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민호 씨가 왜 무명 가수에서 벗어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컴패션 밴드 활동을 하며 가수로서도 전환기를 맞았는데 함께 컴패션을 하던 주변 동료들이 발라드 가수를 하던 자신에게 트로트 가수를 권하면서 본격적인 트로트 가수로서의 행보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미스터 트롯 결승에서 부른 역전 인생처럼 장민호 씨가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트롯계의 서른도 BTS가 된 것은 아름답고 사이다 같은 일인데요. 사실 장민호 씨보다 뛰어난 외모와 노래 솜씨를 지닌 사람은 많지만 장민호 씨만 가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늘 실패만을 거듭하다 사이다처럼 성공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과 매력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출중한 노래 실력과 외모를 통해 어려운 이웃 돕는 일에서도 빠지지 않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더욱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